김두관 대선 후보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경남 남해 시골 사람입니다. 네, 전놈입니다. 정치인 김두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미팅을 하겠다 했는데 열흘 보름돼도 소식이 없어서 고향 소식을 볼 수 있으니 반가웠습니다. 김두관 선배의 모델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이번 주 김영춘 TV 별사람 코너는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원래 우리 코너가 별처럼 세상을 밝히는 특별한 보통 사람 코너인데 이분을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정치를 시작한 이력은 정말 보통 사람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야말로 시골 농민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을 이장으로부터 장관까지 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계속 공직을 섭렵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별한 분이신데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도전하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겠구나 그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김두관 대선 후보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간단히 좀 해주시죠. 아니 우리 김영춘 장관께서 저를 보통 사람 희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보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었는데 그걸 옛날에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써먹어 버려가지고 제가 쓸 수 없는데 정말 보통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마을 이장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20대 대선에 도전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국가 비전인 서울공화국 해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이런 비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대의원 또 선거인단한테 크게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아주 낮게 나오는데 지지율과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또 불평등 타파 이런 의제를 가지고 끝까지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춘 TV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부산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경남, 울산 이런 분들, 또 서울 분들도 들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TV 보시면서 김두관 후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안 그런 분들은 들어도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인간 김두관, 또 정치인 김두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구나. 그래서 또 내가 대선 후보로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인간 김두관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력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경남 남해 시골 사람입니다. 네, 전놈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거기서 살고 학교를 다니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해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고마국민학교. 예,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옛날에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경북 영주에 있는 전문대학을 가서 거기서 2년 전문대학 졸업하고 동아대학교에 이제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이 몇 달 전에 6월 달에 김두관 의원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해서 저도 그때 가서 한 권 사본 책인데요. 이 책 안에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던 그 해에 국민대학교에 합격이 됐는데 등록금 28만 원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사실입니다. 1977학번일 뻔했는데 사립 때는 배로 비싸서 28만 원, 27만 원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동네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쭉 빌리러 다녔는데 16만 원 정도밖에 못 빌리시더라고요. 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혼자서 이제 이 자식들 다 키우면서 살림을 책임지시고 예,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대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했죠. 그래서 농사를 2년 짓고 군대를 가게 돼 있었는데 농사를 같이 지었던 둘째 형이 그래도 전문대학이라도 좀 학적을 입학해놓고 군대를 간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늦게 이제 다시 공무원에 좀 뜻이 있어서 행정과를 가서 2년을 다녔는데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동아대 편입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졸업을 했는데 편입학을 하게 된 게 이제 처음 전문대학에 좀 대학생을 했는데 동료 그부 친구가 안동에 여자 대학생들하고 미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미팅을 하겠다 했는데 열흘 보름 돼도 소식이 없어서 친구한테 지난번에 그 안동에 여자 전문대학생하고 미팅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는 게 캔슬이 됐다는 거야. 캔슬이 왜 됐는데 하니까 우리가 전문대학 여학생들인데 그래도 미팅은 4년제 남학생하고 2년제를 안 한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 거기서 아주 충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거 전문대학만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4년제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편입학 공부를 해서 동아대학교는 이제 정치외교학과로 했는데 자랑 같은 그때 한 명을 뽑는데
원래 또 편입 시험이 어렵지요. 한 명을 뽑는데 8명이 지원을 했어요. 뭐 어디 4년제 다니다 온 사람들 같은데 제가 어쨌든 1등을 했어. 여학생들과의 미팅 이 실패 사건이 큰 자극제가 됐구만요. 저를 이제 동아대를 오기도 했고 제가 또 이제 사회운동을 하게 된 거는 80년 민주헌법 쟁취 충북도민 계리대회를 하다가 구속이 돼서 뭐 짧게 수행생활을 했지만 감옥에 생각해 보니까 수도권 서울 쪽은 뭐 사회운동 하는 분들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제 고향 남해에는 야당운동 하는 분들이 있지만 뭐 농민운동이나 지역운동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감옥 속에서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남해로 귀촌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올해 민통년이라는 간사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5.3 인천, 뭐 5월 10일 마산 이렇게 80년 전두환 독재 정권에 우리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 4월 26일 날 청주 집회는 제가 이제 민통년 사회부 간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청주 집회는 제가 파견을 가는 건데 이제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이렇게 달렸는데 원정 데모를 했다고 바로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속을 당하셨구나. 구속을 당하고 나서 감옥에서 한 100일 정도 살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고향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면회했던 민통년 선배님들이 이러더라고. 야, 김군 그래도 사람은 다 서울로 오고 말은 제주도 보내고 한다는데 서울에 있어야 그럼 남해 돌아가신 게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이제 28살, 7살 말인가 28총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내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갈 텐데 그 당시에는 아직도 80년대이기 때문에 남해가 지금처럼 가까이 있는 그런 군이 아니죠. 굉장히 멀리 있는 남해도까지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서울 선배들이 저를 이해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잊고 있었는데 95년 최초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우리 서울 선배들이 너무 놀랬다고 그럽니다. 그때 군수 처음 당선된 때인데 그 이전에 고향에 돌아가신 게 87년에 돌아가서 이제 농민으로서 다시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예.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농사일도 많이 거들고 하셨죠. 당연히 나무 가고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한 5등, 6등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맨날 이 풀벨로 다니고 나무로 다니고 이러니까 제 친구들이 너 나무로 안 다니고 그랬으면 1, 2등 할 텐데 다른 아들은 1등 하는 아들은 일 안 하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건데 조금 시골에 좀 잘 사는 자녀들이 아무래도 풀배로 이런 거 안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풀배고 나무 하는 게 그 일상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러면 높은 산도 이렇게 나무 다니고 이런 게 지금도 좀 건강에 토대가 되지 않는가 스스로 이제 그런 그렇죠. 체력은 많이 길러지겠다. 예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농민 생활을 하시면서 농민 운동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농민 운동을 하시면서 남해신문이 그때 창간을 하신 겁니까? 예, 창건 발행입니다. 그 남해신문이 지역 신문으로서는 굉장히 효시적인 그런 신문이죠. 사실은 이제 지역 신문 그때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때 그 지역 신문 중에 가장 성공한 신문이 홍성신문하고 몇 개가 있는데 남해신문도 그 한 5번째 안에 들어오는 신문인데 남해신문이 성공한 비결은 제가 발행 편집을 했습니다만 철저하게 남해군의 농민들의 정치 입장을 잘 대변하기도 했지만 아시다시피 부산에 어마어마하게 우리 향후들이 사는데 2만 부를 찍어서 남해군의 전체 가구수 2만 2천 호인데 절반의 만부가 들어가고 만부는 부산, 울산, 창원, 서울에 있는 재경, 제부, 출향인들한테 했는데 출향인들이 너무 광고를 많이 실어주고 또 그 신문 구독료를 잘 내주셔가지고 남해 신문이 아주 성공한 지역 신문입니다. 그 객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들 입장에서도 고향 소식을 또 볼 수 있으니 반가웠었겠습니다. 예, 너무 좋아했고 사실은 제가 최연소 군수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남해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남해신문을 굉장히 신뢰를 했고 그 남해신문을 만든 김대관은 참 괜찮은 놈이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저도 95년에 처음 출마했을 때 경력 2장밖에 없었잖아요. 남해신문 발행이 나와 딱 2개 경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하고 경쟁했던 선배님은 다 동아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경상남도 밀양시장도 하고 통영시장도 하고 경상남도 내무국장도 했어요. 이게 캐리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그때 26년 전에 남해 군민들이 저를 참 군수로 뽑았을까 지금도 참 의문이 듭니다. 뽑아주시긴 했는데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출마하셨죠. 88년에 민중의당을 88년 민중의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 처음 출마하고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또 농민으로 돌아가서 농민운동 또 지역 신문을 발행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역에서 그야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으로 일하셨어요. 그 결과가 이제 95년에 무소속 군수로 당선되는 밑바탕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95년에 당선이 군수로 되시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98년에도 재선. 그때는 하필 3년 임기였습니다. 첫 당선은 첫 임기 3년 하시고 재선되어서 또 4년 하시고 7년 남해 군수. 그래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독일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독일 강부 간호사들이 이제 퇴임하고 연금을 받을 때 모신 케이스인데 지금 다녀간 분들이 한 2천만 정도 된다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김두관이가 남해 군수 때 만드는 사람 2만도 안 되니 지지율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 더 붙이면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외이전이가 차성원이 나왔는데 작년까지 이장 출신 군수는 저는 유일했고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는 2007년에 개봉이 됐는데요. 저도 시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 한 60-70% 있어서 제작자 보고 김두관 이야기냐 하니까 로열티를 안 주려고 그런지 아유 김두관 선배의 모델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한 60-70%제 이야기라서 저도 그 이야기 영화 보면서 아 이거 김두관 의원님 이야기를 벤치마킹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재미있게 뭐 픽션을 만든 거지만 제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이장과 군수가 아주 큰 격차가 있는 그런 지위처럼 그려지고 그걸 통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싸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지면서 실제 현실에서는 남해군에서는 이장님이 직접 군수로 당선까지 되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신화가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벌써 한 25년 전의 일이라서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신화를 잘 모르세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지지율이 낮던 게 이제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도 주요 정치적 의제가 안 되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50대 이상들은 저를 좀 잘 아는 편인데요. 그나마 지금 20, 30대, 40대 초반은 그 제가 군수 때 성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200 몇십 군데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평가에서 항상 탑이었죠. 예, 그랬습니다. 뭐 개혁성, 청렴성 이런 언론 평가 1위였고요. 또 제가 MBC 성공시대에 나갔었거든요. MBC 성공시대라는 프로에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1번으로 나왔고 성공한 기업들만 쭉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성공한 거는 기업에 돈 번 사람은 성공한 거냐, 문화적으로 뭐 성공한 사람, 행정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MBC 성공시대에 저를 이제 일주일간 찍어서 1시간 편집을 해냈는데 정말 집에 전화가 불통이 났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청렴한 군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정치나 깨끗한 행정에 좀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국회의원들 아시다시피 장관님 불신이 세잖아요. 다들 국회의원들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안 알아주고 이랬는데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공시대에 저를 청렴하고 개혁적인 군수로 하니까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시면서 김두관 당시 이제 군수님을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권유하셨다면서요? 예, 그 조금 소개를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더 발전하는 거겠습니다. 후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끝에서 끝으로 이제 와서 정치 경영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